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월 2일이고요.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주 3월 3일 이후에 국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많이 걱정이 될 텐데, 따라서 그 흐름을 좀 짚어보고, 오늘 마감된, 3월 2일 마감된 아시아 증시, 또 일본 증시, 그 다음에 미국의 선물 시장, 그런 흐름을 좀 보면서 이번 주 우리 증시의 주요 이슈 포인트를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3일째 그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의 이란의 정치 영향을 보게 되면 작년에 6월 13일부터 24일 날 한번 전쟁이 있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번째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고 미국이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전쟁 11일 만에 휴전 합의를 통해서 전쟁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때 그 전쟁 종전의 흐름을 보시면 이란은 약간의 좀 공격의 액션을 취했지만 미국과의 전면 대응을 좀 피하는 모습이었고, 미국도 기본적으로 좀 살상이 좀 덜한 쪽으로 해서 핵시설 세 곳만 타격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11일 만에 종료가 됐고, 이때 그 미국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6월 13일 날, 3일 날 미국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이게 왼쪽이 다우고 오른쪽이 나스닥입니다. 흐름을 보게 되면 첫날만 한 1.3% 정도, 5% 정도 흔들림이 있었고, 나스닥이 한 1.7% 흔들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시장이 전쟁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빠르게 이제 우상향했던 그런 이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란 전쟁 3일째인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참전이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이 전쟁에 끼어드느냐. 나름대로 이제 그 이란과의 반미국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변수인데, 지금 이제 오늘도 보시게 되면 중국은 이 전쟁에 구태에 뛰어들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뛰어들게 되면 중국의 경제도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동북아 정세를 감안했을 때는 일단 최대치는 조기 전쟁 종식, 이게 중국이 노리는 부분이고,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반미 전선을 구축하는 그런 게 아마 이제 중국이 가장 큰 의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 멘트는 조용하잖아요. 따라서 지금 트럼프가 중심이 되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좀 종전이 앞두고 있는데, 다시 새롭게 전력을 해서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 러시아 푸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부적인 여론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이번 전쟁의 이제 변수 중에 하나가 이른바 37년 신정 통치라고 하죠. 이른바 이슬람의 중심이 되어서 대통령 위에 신정이 존재하는 하메네이가 37년을 통치를 했는데, 이 하메네이가 사망함에 따라서 일주일의 휴일을 선포했고 40일간 애도를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주요 장성과 주요 핵심 리더군 40명이 같이 이제 사망하는 바람에 이란의 이제 리더 그룹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란은 상당 부분 이제 권력 공백기가 있는데, 부통령이나 등등 다시 하네메이의 아들이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이어받아서 항전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 부분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조금 이란이 지금 문제는 걸프 6개국 두바이라든지 또는 사우디라든지 6개국을 또 미사일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그 걸프 6개국들이 또 이란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지금 응수를 놓고 있어서, 지금 이란이 미군 기지가 있는 그 걸프 6개국에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란도 역시 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란이 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이 결제하지 차원에서 빠른 협상 모드로 넘어가는 부분이 최대의
이제 리스크를 줄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봐요. 트럼프는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단 몇 시간이면 끝날 수도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3일째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작년 1차전 때는 이스라엘이 나섰고 미국이 한 번 더 나서가지고 종지부가 됐는데, 미국이 전면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국내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또 이 전쟁이 길어지면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또 부담 요인이 있고, 따라서 조기의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3월 달이 됐는데 12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으면 적어도 한 7월 달부터는 이제 선거 모드로 갈 텐데, 이 전쟁이 지금 트럼프는 뭐 4주 이상 공습을 퍼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지상군을 보낼 수는 없어요. 미국이 지상군을 보내게 되면 미국은 아마 이란의 과거의 전쟁을 통해서, 이란과 오랜 그 전쟁을 통해서 지상군을 보내는 순간 미군도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이기겠지만 엄청난 게릴라전에서 미군이 희생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공습을 통해서 주요 기지를 타격하고 빨리 협상 모드를 가고자 하는 게 트럼프의 최대의 전략이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면 4주간 계속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 이 부분은 무자비하게 공격하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그런데 여기는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을 좀 볼 필요가 있죠. 트럼프는 항상 강하게 최대한 내리치고 막판에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협상력을 봤을 경우에, 이 4주간 계속한다는 것은 트럼프의 아마 협상의 기술 차원이고, 아마 짧은 기간에 최대한 전력을 퍼부어서 여론과 경제를 좀 조기에 안정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조만간에 아마 2주를 넘지 않은 가운데 아마 일주일 정도, 이번 주 중후반이 되면 아마 이제 협상 모드를 아마 강하게 제시할 가능성이 크고, 사이드 국가를 통해서 아마 협상 모드를 아마 손을 내밀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지금 우리는 절대 협상 없고 항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란 내부의 여론도 상당 부분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이란 내부에서 빨리 봉기를 해서 정권을 가져가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먼저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란의 이제 군사 조직을 잠깐 볼 필요 있어요. 이제 이란은 정규군이 42만 명, 육군, 공군, 해군 다 해서 42만 명입니다. 여기에 이제 내세우고 있는 혁명 수비대가 한 19만 명 됩니다. 그래서 정규군이 한 61만 돼요. 61만. 그리고 이제 예비군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100만 명 정도 되죠. 근데 이란이 이제 가장 취약한 것은 이 공군, 제공권이 없어요. 이 제공권이 전부 다 전투기는 330대 정도 이상이 되는데, 전부 다 70년대 들여온 그 비행기가 주력을 이루고 있어서 지금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군의 비행기가, 전투기가 이란을 좀 누비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동에 나가 있는 미국의 그 부대들이 이란을 포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쉽지 않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또 해군은 한 30척 내외의 잠수함이 있는데, 이제 잠수함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잠수함의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란이 이 그 제공권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약 3,000기 이상의 미사일, 그리고 드론, 수십만 발의 드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을 통해서 아마 지금 그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안 먹히게 되면 상당 부분 이란이 위험해질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란이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에 발사를 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더 큰 아마 공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란이 적절하게 아마 지금은 항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느 순간 가게 되면 서로가 좀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란도 과거에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게 없었고, 미국도 과거에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잃은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봤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국가가 피폐화됐잖아요. 그런데 아마 전쟁이 계속되면 이란이 훨씬 더 빨리 피폐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협상 시기가 올 텐데 아마 빠를수록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 빌미가 이거였죠. 핵 보유 절대 용납 못한다. 이 부분은 이제 국제사회 공감 이슈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중국도 쉽게 이란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요 지표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 마감된 아시아 증시, 니케이 지수를 좀 볼 필요가 있죠. 니케이 지수가 결과적으로 오늘은 얼마 빠졌냐면 1.35%, 793포인트 정도 빠져서 58,057에 마감됐습니다. 근데 니케이 지수에 이게 지금 이렇게 쭉 일봉 차트인데 그동안 니케이 지수를 보게 되면 2월 20일 날도 642포인트 빠졌고요. 그 다음에 1월 26일 날도 960포인트, 1월 20일 날도 592포인트. 상승과 하락은 있었지만 결국은 니케이 지수가 1.4% 내외의 하락은 1월도 있었고 2월 달에도 여러 번 있었다. 따라서 생각보다는 일본 증시가 크게 붕괴되지 않았다. 물론 개장초는 2.5.7%가 하락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크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마감된 상해 종합지수가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상해 A지수도 올랐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증시도 올랐거든요. 단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여러 내용이 있는데 세넥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락을 좀 했습니다. 대만은 0.9% 떨어졌고 그 다음에 홍콩의 항생지수가 1.9% 떨어졌습니다. 대만의 가권지수가 0.9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오늘 장중에 4시 기준에 오늘 3월 2일 4시 기준에 니케이와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는 한 1.6 정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S&P 500 지수는 1.33%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내일 미국 증시도 아마 한 최대치는 2% 내외 아마 하락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미국 시장도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은 1,440원, 그 다음에 N달러는 156엔. 그래서 원화도 조금 떨어졌고 엔화도 조금 떨어진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일부 방송 뉴스 매체에서는 1,500원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과다한 이야기인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될 때 이슈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보게 되면 가장 이제 그 언론들이 보도하는 최대의 리스크는 이제 유가 상승입니다. 이 유가 상승이라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그 글로벌 특히 동북아시아 쪽에 유류선이 배달이 안 돼 버리는 그렇게 되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경제의 부담이 될 거다. 그런 거죠. 결국 이제 유가가 살짝 오르긴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결국 이 전쟁이라는 것은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란도 그렇고 전체적인 중국이나 러시아 흐름을 보게 되면 빨리 중동의 안정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어요. 이전에 세계적으로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때와는 사이클이 다르죠. 지금은 이제 경제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 안정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제 혁명 수비대 이란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쪽을 봉쇄를 통해서 무기화하려고 할 텐데 이 부분 역시 아마 미국의 공격 어떤 강도나 또 이란과의 협상 흐름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40선인데 저는 이 부분 1460선까지 갈 수 있겠지만 1500선 등등 얘기는 너무 오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제 지난 흐름에 코스피 지수가 이제 얼마에 마감됐냐. 코스피 지수가 보시게 되면 6,244에 마감이 됐죠. 6,200. 코스닥은 4.6% 올랐고 코스피는 6,244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1% 하락하니까 63 포인트가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금 6,223대 아마 내일 저희가 2% 정도의 국장의 하락 조정은 열어놓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6,000선을 사수한 가운데 하방 경직의 확보는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3월 3일 날 코스피 지수는 2 내지 3%의 최대치의 등락치가 예상이 된다. 결국 낙폭 축소가 변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최근 국장을 가장 유지하는 부분에 큰 손은 이 기관 투자자죠. 기관 투자자.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7조 7천억 팔았고 그 다음에 선물에서 1조 1,800억 팔았어요. 기관들이 선물에서는 620억 샀고 선물에서 9천억 정도 샀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또 보시면 누적으로 한번 볼게요. 누적으로. 지금 1월 2일 날 1월 2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29조가량 팔았습니다. 이렇게. 그 기관은 11.5조 샀고 개인들이 얼마를 샀냐? 12조 8천억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개인과 기관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그대로 이제 받는 국면이잖아요.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주로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에서 거의 한 85%이 정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결국 이 흐름에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지만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 기조를 유지했다는 거 보시죠. 뭐 9천억, 1조 2천억, 1조 2조 5천억, 그 다음에 1조 또는 1천억, 1조 7천, 1조 6천, 1조 7천, 3조 4천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 기조를 유지한 게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아도 지수가 6,300을 넘었다가 6,220선에 지금 마감되어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다시 나서는 시점이 언제냐? 결국 이 흐름은 기관은 주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설명드릴게요. 중동 흐름 보면서 좀 대응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중동 흐름은 왜 그러느냐? 여기 보이시면 이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수급 동향입니다. 네, 이게 수급 동향인데 지난 2월 26일 날이죠. 이제 26일 날 주가가 이제 종가 기준 봤을 때 자금 동향 보시면 이 고객 예탁금이 지금 10조가 들어왔습니다. 10조. 그래서 119조 한 4,800억, 119조 5천억 정도의 고객 예탁금이 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비해서 13조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2월 19일 날 106조였는데 지금 119조 4천, 5천억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지난 또 금요일 날 6조 7천억이 주식형 자금으로 또 들어와가지고 이 자금이 257조가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241조가 257조 2천억 정도 됐습니다. 결국 국장의
시장은 수급 동향이 좌우하는데 결국 기관과 개인의 실타는 충분하다. 이런 거죠. 결국 이제 국장이 이제 올라가려면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매도가 나오는 물량을 ETF라든지 반도체나 또는 주요 증권 시장 ETF라든지 또는 현물 투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중동전이 터지게 되면 이 자금이 많이 있지만 ETF라든지 기관들이 속도 조절을 하겠죠. 속도 조절. 저는 속도 조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금은 빵빵하지만 아마 지수는 아마 2 내지 3%의 등락 포인트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낙폭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략을 간추리면 항상 이제 미국과 이란이 충돌 하면 이제 에너지 가격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정유, 원전, LNG 테마주가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입니다. 또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등 강세.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조선주이지만 방산주거든요. 그래서 LIG 넥슨 이런 이제 방산주 테마가 이제 강세를 이제 보일 텐데 이 흐름이 좀 하나 있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SK란 종목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SK가. SK를 한번 볼게요. SK 이제 지난 금요일 종가가 40만 1,000원. 그렇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42만 4천원까지 갔다가 40만 1,000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불과 26년 초에는 한 26만 원이니까 주당 13원 정도 올랐죠. 주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 이런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중기적으로는 SK가 우량 자회사들이 많아서 시장의 여건으로 보게 되면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등락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이클 주가는 최대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중동 이란 미국 어떤 전쟁 파고에서 주가가 좀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이득 실현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S오일 등 정유주도 같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저는 이번 사이클에 올라간다면 저는 이번 사이클을 이제 분할 매도의 차이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이제 119만 원 정도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주가를 보시면 지금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고가가 139만 원인데 지금 반도체가 뛰고 있고 실적도 좋은 하나에어로스가 이렇게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을 나오게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큰손, 외국인, 기관, ETF 이런 데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격 조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다 받아지고 실적이 검증됐을 때 주가는 다시 올라갈 텐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번 이란 전쟁 때문에 방산 테마가 순환 테마가 온다고 치면 저는 적절하게 이제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걸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만 긍정적으로 저는 바이앤홀드가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LNG 테마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라든지 호주에서 증산을 갖고 있고 또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순환 강세가 에너지주로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긍정적 시그널로 같이 투자를 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 주식은 결국 지금 주가로 보게 되면 지난 흐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500원 마이너스가 됐어요. 지금 22만 3천 원 갔다가 윗골이 달라 내려왔는데 거래량은 터졌죠. 그죠? 자,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가치 투자의 단계에서는 조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구간에 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이른바 스윙 트레이딩의 트레이딩 영역으로 가 있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는 가치 투자 영역에서는 조심스러운 구간에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지금 테마가 넘어오고 급하게 좋아지는 테마주가 2차전지나 로봇이나 이런 테마 섹션이 좋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최고가를 갱신해가지고 외국인이 거의 한 석 달 동안에 한 22조 이상을 매도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구태여 따라잡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저는 잘 파는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주가가 급하게 조정받는 흐름이 온다면 트레이딩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증권 테마 섹션요. 증권 테마. 저는 지수가 지금 6,300 갔다가 다시 이제 이 중동 어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증권주가 상당 부분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증권주가 많이 이격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한다고 치면은 미래에셋 증권이나 삼성증권, 특히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6만 원대가 무너진다면 더 감사합니다고 6만 원대 초반까지만 떨어져도 지수 6,500대 이상을 내다볼 때 충분하게 공략 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선택과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흐름 전략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지금 이제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이 시각 현재 1.97%. 그 다음에 이제 S&P가 1.57%. 미국의 이제 선물 지수가 좀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내일 미국 증시가 지금 아무래도 전쟁의 당사자 국가이기 때문에 또 이란이 만약에 또 미사일을 또 쥐락펴락하고 한다고 치면은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폭은 좀 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전망은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수급 동향은 계속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지속된다. 그래서 자금 유입이 계속될 것 같고 이 중동 전쟁은 뭐 길면 4주 짧으면 2주 정도 될 텐데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고받고 오는 속에 본다면은 선택과 집중, 이번 리스크 시장을 여러분들이 다음 행보를 보는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시기, 좋은 종목을 좀 갈아타는 그 전략도 선택을 하는 시기로 좀 삼기를 바라고요. 또 부동산 자금이 증시도 유입성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 다음에 또 미국 증시가 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서학개미가 국장으로 넘는 흐름은 또 계속될 것 같다. 그래서 국장은 이래저래 좋은 사이클은 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단지 단기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외국적인 특히 국제사회의 악재 요인이 국내에 피드백돼서 요인이 되겠지만 그 부분은 국장에서 상당 부분 수급이라든지 또 국장의 반도체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이 계속 좋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소나기와 같이 한 2주 내지 3주 정도의 흐름이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중기적으로 흐름에서는 주식을 계속 선택과 집중, 나의 종목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월 2일 날 아시아 증시 마감 상태, 그리고 또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황 흐름까지 보면서 시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시고요. 시장은 계속 이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항상 급락으로 오게 되면 이 급락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과 집중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방송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오늘 방송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